등이 괜히 시큰거리고 아파요. 우리 몸은 늘 스스로 상태를 알려주려 합니다. 불길이라는 신호, 통증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통증입니다. 통증. 몸을 돌보라는 거죠. 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나타나는 통증, 또 스트레스로 인한 경직, 또 장기의 이상, 세 번째 신호는 장기 이상이 지나는 깊은 울림입니다. 때로는 등 통증은 단순 근육 문제를 넘어서 내부 장기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의미일 수가 있고, 췌장이나 심장 같은 장기들은 위지성 등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췌장암은 배우 뒤쪽 척추 바로 앞쪽에 있어서 정량이 커지면 뒤쪽 신경과 신체 조직을 압박해서 등이 아플 수가 있어요. 일반 근골격계 통증은 움직임이나 스트레칭에 따라서 나아지지만 췌장암과 관련된 통증은 체위를 바꿔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등 통증만으로는 췌장암을 의심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이고 깊은 등 통증과 체중 감소, 소화불량, 황달, 새로 생긴 당뇨가 동반되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특히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아서 자기 발견이 생존율을 좌우합니다. 신장결석, 네 번째 신장 문제 역시 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결석 같은 경우는 옆구리와 허리에 칼로 찌르는 듯이 날카롭게 퍼지는 통증을 보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다섯 번째 신호는 시간이 알려주는 노화의 과정입니다. 안타깝지만 나이가 들수록 등 통증은 흔한 동반자가 됩니다. 척추가 짧고 좁아지고 디스크가 약해지며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지요. 평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무거운 물건은 되도록 조심해서 옮겨야 합니다. 등 통증은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그간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져요? 갑자기 그 원인은 뇌졸중일 수가 있고, 먼저 몸의 한쪽이 갑자기 무너지는 느낌이 들면 뇌에서 온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패스트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트는 빨리 대처해야 할 문제임을 말합니다. 허리 문제는 허리에서 전기가 끊긴 것처럼 힘이 빨려나면 허리나 엉치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허리 통증 뒤에 다리 힘이 빠지고 그럴수록 다리가 허들거리거나 다리 감각이 둔해지고 등등, 이렇게 허리 디스크의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추간판이 탈출한 경우에, 또 종양이 생긴 경우에, 심한 협착이 있는 경우, 여기에다가 드문 감염까지 여러 원인을 따져봐야 합니다. 허리 통증은 말초 동력 질환은 운동할 때 어느 정도 버티다가 어느 지점부터 다리가 힘없이 스르르 풀린다면 혈관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오르막에서 일정 거리쯤이 지나면 다리가 뒤에서 당기는 통증과 함께 힘이 풀려서 멈추게 되거나 중간에 꼭 쉬고 다시 걸어야 한다면 말초 동맥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초 신경과 근육 문제, 반대로 신경이나 근육을 누가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말초 신경과 근육에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가 있어요. 평소에 자주 넘어지거나 발목을 삐끗한 경우에 특정 신경 분지를 따라서 다리 통증이나 저림이 타고 내려오는 경우, 발끝이 자꾸 계단이나 땅에 걸리거나 특히 엄지발가락이 잘 안 올라가는 경우라면 요초 신경근이 있다는 압박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증들, 얼굴, 또 말투, 허리, 또 배뇨, 저림, 거리, 이런 것들 얼마나 지속되는지, 또 양쪽이 그런지 등등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정의가 되네요. 건강 위험 신호를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의사로서 20년간 진료하면서 제가 본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환자분들이 이미 오래전에 날아온 몸의 신호들을 받고도 듣지 않은 채 서랍에 넣어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들이 왔는데도 그것을 그냥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아침마다 몸이 찌부듯해요. 아침이면 따스한 햇살보다도 먼저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몸을 감싸는 무겁고 찌부단 기운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돌덩이처럼 가져한 그런 느낌들, 지속적인 피로에 주목하라. 우리는 너 눈으로 글을 읽고 입으로는 마음을 남에게 전달하지만 정작 몸이 들려주는 말에는 너무 무심합니다. 많은 환자분이 아침마다 찌부듯한 증세를 어제 술을 너무 마셨나? 나도 늙었나?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때때로 그것은 간이나 신장에서 생긴 작은 이상, 심지어 암세포가 우리 몸 어디선가 조용히 숨어서 움트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일하는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의 사례를 쭉 훑어본 적이 있어요. 의외로 피로감과 막연한 불편감이 아무 초기 증상이었던 케이스가 적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특히 숙면을 했는데도 좀처럼 피로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몸이 무겁게 눌린 듯한 느낌이 이어진다면 무심코 넘기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아침마다 느끼는 찌부듯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하찮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새벽에 자꾸 잠에서 깨요. 어젯밤은 잘 주무셨나요? 하루 종일에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 평균 수명을 75세에서 80세로 가정할 경우에 잠으로 보내는 시간은 대략 25년에서 26년이라고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22만 7천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수면에 빼앗기는 셈이죠. 밤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지친 몸을 내려놓고 수면 속에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순간 우리는 다음 날을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무시하면 큰 코 다치는 수면의 역할은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인체의 항상성을 위해서 필수 과정입니다. 수면이 지속적으로 방해받으면 우리 몸은 곧바로 짜증을 냅니다. 수면 박탈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그러면 콜티솔이 과잉으로 분비되면 면역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고,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과 면역세포 활성화에 직접 관여하는 착한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수면 부족으로 멜라토닌 수치가 낮아지면 우리 몸의 면역군이 약화되고 평소에는 쉽게 제거되던 돌연변이 세포들이 몸에 점차 쌓이게 되죠. 단기적으로 피로와 무기력 등 표면적인 컨디션 저하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불면증의 의미나 의학적으로 불면증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적절한 수면 시간이 주어지고 수면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음에도 잠들기 어렵거나 잠에 들어도 자주 깨고 나면 다시 잠들지 못해 다음날 일상 기능에 지장을 주는 상태가 최소 2~3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불면증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수면 장애와는 다릅니다. 며칠 동안 잠을 설치거나 밤중에 깨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바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개월 이상 이어지는 만성적인 불면은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질병의 하나로 접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질병으로 봐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출산 후에 체중이 줄지 않아요. 예나적이나 출산한 여성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관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9달 동안의 뱃속에 아이를 품으면서 산모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일단 음식부터 가려 먹어야 합니다. 좋아하던 커피도 마실 수가 없죠. 체형도 달라지고 체중도 불어납니다. 문제는 이처럼 변하는 산모의 몸이 출산 후 곧바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어난 체중과 뱃살, 팔뚝과 허벅지 등 쉽게 빠지지 않는 부위가 보기 싫어 거울 앞에 서는 게 싫다고 푸념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출산 후에 체중이 줄지 않는 경우는 저도 두 아이를 낳은 엄마다 보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이원경 영상의학 전문의가 이화여자 영상전문대학교 출신이니까. 출산 후 체중이 줄지 않는 이유는 출산 직후에 여성의 몸은 질풍 같은 호르몬 변화를 겪습니다. 10달 동안 치솟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출산하는 순간 급전직하합니다. 이 때문에 체내 대사는 대혼란을 겪는데 이때 피로와 우울, 불면증이 뒤섞여 나타납니다. 이런 혼란기가 곧 지나가면 다행이겠지만
몇 달 이상 아무 변화 없이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 체중 뒤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갑상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대사는 느려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이 쉽게 줄어들지 않아요. 병원에 내원했던 30대 여성 사례가 그렇습니다. 갑상선 문제가 아니라면 대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체내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대사량이 떨어지고 지방 분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이 출산 후에 육아로 인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분비되면 지방 축적이 촉진됩니다. 또한 임신 중에 늘어난 체중은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 축적된 결과라서 기초 대사량이 출산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요술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산모도 적지 않습니다. 임신 중에 많은 여성이 경험하는 임신성 당뇨를 의심할 수도 있겠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면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지방은 쉽게 쌓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40대 산모 유하씨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전공의 시절을 보내고 충분한 수요기간이 없이 병원 일찍 포기하면서 스트레스로 체중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지요. 결국 꾸준한 관리와 운동이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성 의사이기 때문에 가정을 생각하고 그래서 가정예방의학이 이렇게 공부가 되어졌군요.